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영식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식 교수님은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전공을 갖고 계신데 그게 웃음인성교육연구소장, 한국웃음요가연합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웃음 박사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KBS 아침마당, MBC TV 특강 등 방송 특강을 많이 하셨고요. 기관에서 강연한 것을 꼽아보니까 무려 7,000여 회를 하셨답니다. 7,000여 회. 뭐 엄청난 명강사신데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을 줄 수 있으라고 보는데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앞전 시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아마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도 잘 안 나오십니다. 근데 제가 위쪽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열리는가 봤더니 앞에 세 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천당 가시고 천국 가시고 나머지는 돈 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뒤에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앞에 세 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네 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부대학교에서 왔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가 저희 대학교 수영장에서 중심적으로 열립니다.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수질이 가장 깨끗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생수로 쓰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배탈 난 분은 안 계십니다. 해서 올 7월에 전 세계 15,000명의 수영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10억의 지구 인구가 동시 시청을 하는 대단한 빅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처음 수영대회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또 홍보까지 제가 맡아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도경호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제 무도경호학과에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웃음 박사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저를 많이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고 계시는 학생들은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께 우리 학교에 웃음 박사 오셨다고 카톡으로 지금 연락하시는 걸로 알고 용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하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시는 거 천국 갈 일입니다. 그거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자, 먼저 인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박수치고 웃어주시면 오늘 강의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실 준비 좀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일이지만 좀 쪽팔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러고 다니는 줄 모릅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요, 하고 나면 좋은 게 웃음이에요. 네. 신기하게도 한번 웃고 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저 따라서 하셔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얼굴에는 행복을 불러오는 꼬리가 두 개가 있답니다.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오, 그렇습니다. 자, 눈꼬리와 입꼬리가 있는데요. 두 꼬리가 가까워질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또 두 꼬리가 멀어질수록 불행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눈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죠. 항상 웃기 때문에. 또 윗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실 때는 양꼬리를 가깝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대출이 잘 됩니다. 불쌍한 표정을 할수록 대출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복을 불러오는 습관, 첫 번째는 양꼬리를 가깝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단 5초만 하더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행복을 느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 쳐다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어려울까? 제가 운동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근육 운동이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81개가 되는 얼굴의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웃을 때 생기는 움직이는 근육이 18개입니다. 좌우 9개씩. 특히 눈 둘레근과 광대뼈를 잇는 이 근육, 입 주변 근육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가죠. 어떤 분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게 행복할까요? 숨을 잘 쉬는 게 행복할까요? 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밥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밥은 3끼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 숨은 3분만 끊어져도 죽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잘 쉬자. 그럼 어떤 숨을 쉬어야 될 것이냐? 자, 배꼽을 기준으로 밑으로 아래쪽으로 쉬는 숨이 있고 위쪽으로 쉬는 숨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쉬는 숨은 흔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쉬는 숨이에요. 자, 자식이 학교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3번만 해보세요. 나간 놈도 죽어요. 네, 잘 될 수가 없죠. 이걸 보고 무슨 숨? 한숨이라고 하죠. 네, 한숨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나갑니다. 마이너스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를 살리는 웃음이 있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위로 쉬는 숨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웃음. 웃음. 네, 위로 쉬는 숨이다 해서 웃숨인데 놀랍게도 이 웃음이라는 말이 변해서 웃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웃음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와 스트레스와 많은 부조화스러운 것을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쉴수록 우리 몸은 정화되고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허리 한번 펴시고요. 자, 저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랫배 힘 주시고요. 자, 양쪽 꼬리 가깝게 하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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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구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이 소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지켜보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웃음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크냐면은 많이 해본 사람이 큽니다. 잘 웃어본 사람이 잘 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운동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게 바로 웃음 요가라고 하는 건데요. 웃으면서 하는 요가죠. 아주 특이한 요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새 삶을 줬고 희망을 줬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 웃음을 만나서 그 자살을 끊고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가정이 깨어지는 집안도 이 웃음을 통해서 다시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삶의 끝을 놔버린 그런 많은 환자들도 이 웃음을 통해서 나도 기왕에 죽는 거 웃고 죽자 하고 웃었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앞주에도 서울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10명의 암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튜브로만 보다가 정말로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암이 전이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듣고 함께 박수치고 웃고 나서 그분들은요, 얼굴 색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웃음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운동처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수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하 호호호. 이거 3번. 시작.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네, 무표정으로 하시면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갑니다. 하하 호호. 빠르게 3번. 시작.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네, 마지막에 10초 정도 박수를 막 치면서 웃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꽹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 시간에 뭐 잠을 자겠다거나 뭐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서 좀 졸린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에 한 번씩 꽹과리가 나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자,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지금 방금 여러분 하실 게 시험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4명씩 나와서 실기시험으로 이걸 보고 학점을 따갑니다. 네, 그래서 이론시험 보지 않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음으로 학점 주는 교수로 아침마당에 소개가 됐죠. 네, 인생 별거 있습니까? 네, 웃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배우는 거지 불행하게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행복학개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하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내가 웃으면 상대는 지갑을 열더라. 예. 미국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한 말입니다. 저는 고객을 만날 때 항상 웃으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지갑을 열더군요. 네,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승무원이 안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흔들리는데 아가씨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어주면서 저희가 기류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안전벨트 하시고요. 지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고객님 하고 가면은 마음이 안정되는데 아가씨 이거 왜 이래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가면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5시간 6시간을 수술을 하고 나온 환자가 눈을 지그시 떴는데 간호사가 웃지 않고 화장을 짙게 하고 위에서 형광등을 가리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 눈 떴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깨어나셨어요. 오늘 수술 참 잘 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복실로 모실게요. 랄랄랄라. 그냥 천국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번 웃음으로써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싶으시거든.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이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되고 싶거든. 3초만 투자하십시오. 모든 문을 들어갈 때, 우리 집 문을 들어갈 때, 내 집을 들어갈 때 전자키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웃는 연습하고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만나는 내 가족에게 먼저 웃어주세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운동처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운동의 원리하고 똑같이 우리 몸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이렇게 웃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 전보다는 좋아졌죠. 같이 해보실까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기가 분배가 잘 된다는 뜻이고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질환의 많은 부분들은 호르몬 분비에 이상해서 옵니다. 그런데 웃음을 이렇게 15초 이상만 웃게 되면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개운해지죠, 몸이. 그렇죠. 개운, 운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사주팔자 바꾸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서 점 보고 하지 마세요.
교회까지 걸어가는 거야.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걸어가서 주기도 오면 한 10번 외우고 그냥 또 걸어오는 거야. 몸이 개운해져. 샤워 딱 하고 나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운이 열리는 거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이 하시라. 그런데 장소적 여건, 시간적 여건 때문에 잘 웃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래서 이번에 특허를 하나 낸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웃음 박수가. 자, 일명 헐레벌레 박수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웃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라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 엄청 이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오고 나서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15초 하고 나면 세팅이 끝납니다. 또 갑니다. 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저는 암 환자들에게 항상 부르라고 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이 노래가 뭐냐면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무엇하리. 태평가라는 민요인데 우리가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짜증나고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그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항상 얼굴이 짜증이 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자꾸 부르라고 하면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야마토 마사루라는 그 과학자가 쓴 책을 보면 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물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물은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에게 짜증나네, 죽일 테야, 악마라고 욕을 했더니 물이 그렇게 썩어버리더라는 것이고, 이별의 환상곡을 들려줬더니 물의 육각수 분자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질환은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알고 있고, 제가 만난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해본 결과 물을 아주 적게 마시는 사람, 습관적으로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병, 그리고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녹차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고 녹차물로 머리 헹굴 수 있습니까? 오렌지 주스로 여러분 몸 목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을 때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육각수를 만들어버리는 방법, 전 기분에 하지 않고 곧바로 바로 육각수 되는 거예요. 너무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마라.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반 이상이 나오는 말이 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암 환자들을 특강을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봤어요. 요즘에는 연령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는 대개 60대 넘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40대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해줘라. 내 세포에게, 내 몸에게 항상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 수업이 끝날 때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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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깊이 젖어들게 웃으라고요. 웃음이 내 가슴에 젖어들게 웃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라. 그러면 내 몸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태평가라는 민요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국립국악원 반주에 맞춰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장단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쳐주시면 됩니다. 하이!
갑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좋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 난 어디는 못하리라. 이나노 다같이 늘리리야. 얼따 좋다 얼씨구 좋아 볼락 피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들 있죠? 다 자식이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식이 잘 되더라고. 아니, 내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방금 박수 치신 우리 학생들 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웃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신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부정적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2단계에는 고통이 온다. 통증이 온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라고 신호하는 것이다. 3번째 단계는 마비가 온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통증이라는 것으로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대화를 절단을 한다. 그래서 마비가 온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는 언어다. 그러니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지어서 암 지은 게 아니고요. 죄지어서 암이 온 게 아니고요. 누가 암을 옮겨준 것도 아니잖아. 비전염성 질환이야. 감기 걸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거예요. 그러니 신께서 당신에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2위 뇌혈관계 질환, 3위 심혈관계 질환, 4위가 자살이요.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급해. 재미가 없으면 각 죽어버려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 인생이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요. 강의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강의 재미없으면 전부 5분에 1명씩 죽어요. 살려고 노력을 해도 못 버티고 죽어요. 근데 강의 끝나기 5분 전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쉬는 시간은 더 잘 돌아다녀요. 그게 재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미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약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풀초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움이 풀처럼 피어오를 때 그게 진정한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우리 몸 안에 그 약을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게 뇌 전두엽에 있는 게 바로 웃음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웃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즐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린 엔돌핀이 나오니까 통증을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이렇게 박수치고 웃고 1시간만 지나보세요. 죽을 사람 다 삽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 노래에도 이야기했듯이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인생 일장 춘몽인데 인생 봄날의 꿈과 같아요. 엊그저께 뒤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 영원히 나이 안 먹을 것 같지만 세월 흘러보세요. 80, 90 되신 어르신한테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습니까? 나도 엊그저께 28 청춘인데 세월이 화살처럼 가더라. 나이는 많이 먹어도 배도 안 불러. 밥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소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이로구나. 제가
무도경화과 교수입니다. 합기도 8단에 도합무술 25단. 예. 저는 때릴 때도 웃으면서 때립니다. 네. 제가 주먹 쥐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 주먹을 펴고 박수를 치고 웃었더니 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월급은 이쪽에서 받고, 예? 좋은 일은 이쪽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놀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강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막 엔돌핀이 솟아나고, 예? 그냥 은총이 내려버려. 은혜도 내려버리고 막 다 좋아해. 목사님도 힐링해버리는데, 네,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래요. 왜? 목사님 스트레스 많아요. 그때 막 웃고 하시면 좋아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상천의 흙이로구나. 병원에 오신 분들 참 여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오니까 참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있네요. 여기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올 일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나에게는 올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죽음을 안다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웃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네. 근데 살아서 그걸 해버리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자. 인생 살아보니 별것 없어.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라. 응?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 놀듯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도 당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신의 큰 선물이니 지금부터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봐라. 지금까지는 막 살았지 않느냐. 당신 몸에다가 함부로 했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었고 나를 사랑해 주라고 좀 쉬게 해달라고 해도 그냥 막 썼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사랑해보세요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세요. 많이 웃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살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아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암학회에서도 강연을 합니다마는 그 전문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이지만 그걸 먹는 것, 그걸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것은 환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환자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웃고 긍정적으로 한다면 정말 의사인 나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암 선고를 딱 받으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외국 사람들은 아 그래요? 제가 암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이십니다. 그래요? 그 문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러면 한 6개월 되실 것 같습니다. 4개월 반 만에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데 예.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웃음을 많이 먹자 이 말이에요. 자,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언어의 습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짜자자자잔짠. 박수 나와야 돼요. 네. 감사는 웃음의 씨앗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라는 선물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서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당신에게 감사와 미소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죽는다고 말을 먼저 합니다. 아, 죽겠다. 아침에 눈 뜨면서 살겠다는 놈은 별로 없어.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89%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띠디디디 하면서 식구들 보라고. 아, 죽겠네. 날마다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는 그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3초의 기적.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3초만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서 먼저 보는 가족에게 여보 나왔어? 아들 아빠야? 네. 저는 애들이 셋입니다. 셋인데 딸 아들 아들인데 지금도 우리 막내 중학생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중학생.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인구조사에서 뺀답니다. 외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초청해가지고 200명을 앉아놨는데 놀랍게도 아이언맨처럼 똑같았습니다. 200명이 표정이 전부 어떠냐? 중학교 2학년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워봐서 아시죠? 갑자기 얘가 표정이 바뀌잖아요. 중학생이 딱 되면 뭐, 왜, 싫어. 예, 바뀝니다. 근데 2학년 안처럼 표정이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개그맨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유재석이나 강호동 흉내를 내면은 딱 웃습니다. 한 번 웃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아,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인 제 아들도 제가 들어가면 아빠 제거 하고 웃어줍니다. 왜? 한 번 웃으면 10,000원씩 주거든요. 제가 제 아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아빠 쪽팔리고 죽겠어도 나가서 웃어갖고 돈 벌어온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돈 가져갈 때는 10,000원어치 웃어라. 절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왜? 아빠가 이렇게 웃어갖고 왔는데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나에게 뭔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어치 받으려면 막 웃어요. 기분 좋을 때는 5,000원 더 줍니다. 그럼 지는 50%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 법칙을 깨달아 본 놈입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딱 옵니다. 아빠 웃어요. 네. 항상 이 웃음 속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제 인생은 모두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뜻한 바 있으셔서 하늘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 콜을 받으셔가지고 티켓을 끊으셨습니다. 원웨이 티켓이라고. 거기 가시면은 다시는 안 오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팝송 중에 원웨이 티켓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그 노래 기억나시죠? 원웨이 티켓. 그걸로 이렇게 이거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네. 오후에는 이걸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그 맷동 위에다가 카세트 놓고 50명이 전부 그분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오전에는 오른발, 오후에는 왼발 나옵니다. 아마 그 옛날 어르신들은 돌아가셨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애들이 와서 음악을 들어주니까. 예.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이 많이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저희 어머니 39에 혼자 되셨고 자식 넷을 어머니 혼자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시면 송강호 씨가 국밥집에서 싸우는 대목이 나오고 김영애 씨가 그 나오는데 막 말리고 하다가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욕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김영애 씨가 아들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새끼야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 아저씨들 내일부터 우리 집 안 오면 니랑 나랑 굶어 죽어야 돼.
저는 그 대목에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영화를 보다가 그냥 막 꺽꺽 소리가 나오게 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내가 우리 엄마한테 술 마시고 쌍욕을 하니까 배 깔고 공부를 하다가 아저씨 왜 우리 엄마한테 욕해요? 하고 말했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뺨을 때리면서 이 새끼야 어른들 하는 일에 하지 마. 저 아저씨들 안 오면 너랑 나랑 굶어 죽어야 돼. 그 말하고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그 매를 맞고 나서 제가 뒷마당에 나가서 땅을 주먹으로 치면서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더라. 여기는 원웨이 티켓이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합기도 태권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했고 아저씨들이 막걸리 먹으면 딱 보이는 그 자리에 말뚝 2개를 박아놓고 하나는 주먹 단련 하나는 발차기 열심히 보면 막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81세이신데 지금까지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달라고 나를 지켰냐. 너희 엄마 지금도 혼자 산다.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적 용어를 안 쓴 거예요 지금.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서 어머니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모시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사범대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 시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칠 능력이 없다. 형이나 누나도 다 공장에 다니는데 너도 나랑 장사하자.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시험 보는 것은 돈이 안 든다 하니까 시험 보고 올게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제가 그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선생님이 되려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래도 어머니는 감사하게도 부뚜막에 물을 떠놓고 빌고 계셨습니다. 먼 훗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날의 기도 제목.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제목은 지발 떨어져 버려라 했습니다.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투리 나오는 거예요. 지발 떨어져 버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쪽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사범대학교 수석 합격해버렸습니다. 4년 올 장학생 1등으로. 예. 정말 감사했죠. 야 이제는 됐구나. 내가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대학교 나와서 선생님 될 수 있구나.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동생 용돈을 아껴서 여동생에게 뱅뱅 청바지, 전용록 씨가 선전을 했죠 옛날에. 뱅뱅 청바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동생은 고등학교로 나는 대학교로 갔는데 입학식을 하고 집에를 와보니까 여동생이 친구들한테 엎혀왔어요. 왜 그랬대? 그러니까 입학식장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였는데 4일 동안 먹여도 얘가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이 나오게 됐어요. 척수검사까지 다 했는데 급성 백혈병 뭐 3기인가 4기 진단이 나와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고 저는 학교라는 정말 대학교라고 하는 개나리 피고 미팅하고 그런 아름다운 대학이 아니고 병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3월 7일 날인가 병원에 들어가서 4월 5일 정도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의사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 중간 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정말 저희 남매는 정말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죠. 밤이면 저는 여동생의 그 가녀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벽을 때려서 온 주먹이 시커매진 내 여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해는 제가 없지 않습니까? 4월 5일 날 선생님께서 미안하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다 했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동생이.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라.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날 모든 혈관이 약해져서 코피 또 눈에서
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막 정말 안고 나오는데 백지짝 같은 내 여동생의 몸을 둘이 화단에서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소변만 받아주고 했던 내 여동생이 오빠 나 브라보콘 하나만 갖다 줘. 그래서 가게에 가서 브라보콘을 가지고 이렇게 동생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동생이 눈을 감았죠. 4월 11일입니다. 내일 모레 제 여동생의 기일이 옵니다. 그런데 여동생을 그 다음날 땅에 묻고 나서 내 대학생활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사는 게 두려웠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냥 가위 눌린 내 모습, 그냥 살기 싫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지지 않는 나를 보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여동생에게 좀 더 멋진 오빠가 돼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ROTC에 지원을 했죠. 머리를 깎고 장교가 돼서 특전사의 제1공수 특전여단의 장교로 군대를 갔죠. 죽음이 두려워서 간 그 부대에서 수많은 죽음을 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로 또 많이 다쳤고 그렇지만 나는 제대해서 우리 엄마 모시고 나 선생님 해야 되는데 만신창이가 되는 내 몸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제 친형이 결혼식 5개월을 남겨놓고 임신 4개월 된 제 형수 되실 분을 모시고 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는데 위가 자꾸 쓰리다고 해서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고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둘이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제 형의 위에 손톱만한 혹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혹을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7살에 집에서 공장 일을 시작한 제 형은 결국 암을 얻은 겁니다. 바로 제 친형이 와서 입원했던 병원이 여기입니다. 제가 25년이 넘었나요? 그 세월이 지나서 웃음 박사가 돼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형의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제 친형은 그 후로 한 달 만에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 여동생, 형이 5년에 한 사람씩 암으로 죽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26 젊은 나이에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풀려고 시작했던 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정말로 산에 가서 혼자 소리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천하 천재 이 몹쓸 사람아 날 버리고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정만 남고 님은 가니 남은 내정 어쩔 거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소리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허허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저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끼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소리를 배우고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불쌍한 사람들하고 함께 웃음을 웃고 장구를 치고 놀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나만 보면 춤을 췄습니다.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레크레이션을 해줬더니 팔이 없고 손이 없는 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가서 내가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노래를 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밀고 춤을 춥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인 그 청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요 매일 행복한데요 오늘 더 행복해요. 선생님 언제 또 와요? 제가 그래서 그래 또 올게 곧 올 거야 하면서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내 눈물을 받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나는 두 팔이 있잖아요. 두 다리가 상하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느님, 나 이제 감사하면서 살게요. 남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박사까지 딴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가슴속에 피가 맺히도록 불렀던 내 여동생의 이름 수경이, 지금 제 아내 이름이 수경입니다. 제 아내는 제 죽은 여동생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나이가 같습니다. 돼지띠. 생월이 같습니다. 1월 달입니다. 제 아내의 졸업 앨범에서 제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서로 제 아내는 저를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앨범에 여동생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에게 못다 준 사랑을 지금 제 아내한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3번씩 각시한테 절을 합니다. 각시님 사랑합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해서 꼭 대접을 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딸,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여동생, 아버지, 형 떠났지만 저에게는 딸, 아들 셋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고요. 제 어렸을 때 꿈이 교수였는데 막 웃다가 보니까 교수 돼버렸습니다. 시골에 체육 선생님을 하던 내가 교수가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 박사가 됐고 이제 나의 이름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저를 만나러 옵니다. 당신의 웃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나 제 이야기 속에 피 맺힌 그 한 있는 사연들이 결국 그 세 사람의 몫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분들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의료인 여러분, 당신의 웃음 한 번이 정말 꺼져가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국에 가면 이 한마디로 세계적인 병원이 된 병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오, 어제보다 더 좋아 보여요. 어제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환자를 만드는 병원. 모든 환자들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어제보다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 입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료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환우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몸을 치유받아서 어제보다 더 나아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세병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